8.15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 아침에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보신 영상은 어제 저녁 국회에서 진행된 8.15 광복절 전야제 영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드론 쇼를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독립운동가들 드론 쇼만 모았습니다. 이야,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가슴이 막 뛰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순국선열들 그리고 또 우리가 비상계엄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이 드론쇼. 먼저 홍범도 장군께서 나오셔가지고요. 네. 윤석열 3년간에 사실 지워진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뉴라이트 세력 때문에 다시 부활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진짜 되살아났다. 네. 그런 식으로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 심장이 콩당콩당. 특히 마지막에 그 독립운동가들의 네. 노래를 들으니까 아유 이게 뭐라도 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을 이겨낸 그 터라 그런지 올해 8.15 광복절은 좀 더 다르게 느낌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교수님께서도 조금 어쨌든 귀화를 하셨으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연구를 오랫동안 하시고 하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뭐 일본에서 진짜 도저히 어려운 게 이 한국 국민들의 근성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일제가 했었다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를 그 완벽하게 그 점령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그 점령 당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바로바로하게 운동했고 그 덕분에 독립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예. 네, 이러한 것을 지금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몰라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부분은 거의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에서 독립운동 역사 거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35년간 그 일본이 통치를 했다는 식으로만 한지를 두지를 정도로만 네. 알고 있어가지고 거의 그 부분을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역사 시간도 예. 이도 히로부미 앞에서 역사 교육이 끝나요 일본은. 예전에 우리 그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근현대사 교육을 아예 하지 않았던 네네, 그거랑 비슷한 좀 거죠. 비슷한 맥락. 예, 일본은 그래도 그것을 자민당 정권이 된 이래 계속 70년간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큰 현대사에 대해서. 예. 예. 아 큰일이네요. 예, 큰일이네요. 그 진짜. 일본에 역사 교육하러 가야 되겠다. 그 이것 좀 여쭤보려고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그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 도쿄에서 갖게 됩니다. 네. 첫 순방지가 미국이 아니라 왜 일본이지?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곳이라고 일본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이스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먼저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 처음으로 일본을 먼저 간다. 예. 이거는 무슨 뜻이냐? 네, 여러 가지 그 일본에서도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서로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많이 좀 위로할 것이 아닌가. 먼저 일본이 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네. 또 현재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라라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진. 자민당 안에서 네. 인데요. 그 밖에서는 아닙니다. 이시바 그만두지 마라가 49%.
오. 지금 이게 8월 12일에 예. NHK의 그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그만토라가 40%.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전체 일본인들은 이시바는 계속 촌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더 재미있는 것은 자민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예. 자민당 지지자들 중에는 69%까지 이시바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반대는 3%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시바의 입장으로는 그 상당히 가까운 그 심정, 전체적인 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예. 라는 거예요. 오. 이것은 뭐 제 해석이지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그렇게까지 되르지는 미지수이지만 예. 이재명 이시바 오. 메시지 예. 정도는 예. 나오지 않을까. 와.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시바가 그만두지 마라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론으로 네. 이제 진짜 자민당 안에서도 네. 이시바를 퇴임시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이게 어제쯤부터 일본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 따끈따끈한 뉴스. 예. 참여연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 중의원 선거에서도 패배를 했어요. 네. 이시바 정권이. 그리고 중간에서는 그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고 큰 선거에서 3연패를 한 촌리가 예. 그대로 그 계속 촌리를 한다라는 거 일본 정치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면 바로 사퇴하는 예. 각이잖아요. 예, 그게 상식이었는데 예. 그러나 일본 국민들이 깨달았다고 할까? 왜 자민당이 패배했는가? 예. 그거는 이시바의 책임이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오, 예.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민당의 피리가 너무 많다. 예, 그거는 그 아베파의 피리다. 예. 그래서 그 아베파 극우적이죠. 예. 일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감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완전히 천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것이 그 선거 참패의 요인이다. 그래서 자민당은 지지하지 않겠지만 이시바는 오히려 지지한다. 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들과 특히 이제 자민당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은 약 한 69%니까 굉장하죠. 굉장히 거의 70%가 높은, 네. 이시바 그대로 해야 된다. 이시바가 해야만이 오히려 자민당이 정상화된다. 정상화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시바라는 정치인이 중도 리버럴 그러니까 아베에서 벗어나야 된다. 탈아베주의자. 예, 완전히 대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 예. 리베랄바가 또 있고 예. 또 극우도 있고 자민당 안에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그 스펙트럼이 예. 그 노려봤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베 그리고 스가 키시다로 이어지는 사실상 극우 네. 정치가 이게 항해다라고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이시바의 일령, 예. 일령 아직 안 갔지만 10개월 정도인데요. 네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보통의 네. 일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를 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일본이 워낙 지금 임금은 30년 전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많이 버거워서 네. 뭐 일본은 상당히 이제 극단적 우익으로 가려고 하는 뭐 이런 성향이 있고 반대로 이걸로는 돌파가 안 된다. 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새로운 정치인들도 들어서고 있고 생태주의 네네.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근데 지금 그 일본 정치에서 이시바가 여전히 자민당 안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전후 80년 담화를
못할 거다라고 요미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시바가 성명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8월 15일이기 때문에 네. 별도의 담화를 네. 발표하는 것은 예. 이거 내각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는 네. 그 자민당의 극우파의 엄청난 반발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각의 결정이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것은 네. 예를 들면 8월 15일에 일본에서는 광복절이 아니라 존전 기념일이라고 하죠. 예. 그때는 일단 기념식을 하면서 일왕이 나오고 촌리도 나갑니다. 네. 그때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예, 네. 그 메시지에 네. 사실상 80주년 기념 메시지를 대신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예.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많은 일본 언론들이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하. 그게 지금까지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예. 된 기념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시바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일본 촌리들은 그냥 그 관료들이 만든 그 내용을 그냥 읽었는데 예. 이시바는 자신의 말로 예.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일본 국민을 감동시켰어요. 이번에 이런 게 처음이래요. 처음이에요. 처음이래요. 이시바는 너무너무 인간적이다. 예, 그렇게 예. 이번에도 감동시켰어요. 예. 일본 사람들을. 예. 예. 그래서 이 연속적으로 이 맥락에서 오늘 네. 어떤 메시지를 내릴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말하고 있는 내용은 왜 그때 전쟁이라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라는 네.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아직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시방은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 80주년 어떤 메시지는 네. 충분히 나올 만하다. 왜냐하면 50주년 내고 네. 60주년 내고 네. 70주년으로 끝낸다. 예. 이게 아베였기 때문에. 예. 아베가 70주년에 냈을 때는 앞으로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80주년 메시지를 내지 말라. 예. 담화를 내지 말라라는 사람들은 역시 예. 아베파예요. 아베파. 그 아베파. 예. 바볼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아베파라고 하지만 예.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또 일본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오히려 일본 국민이나 또 야단 쪽은 완전히 시바 쪽이에요. 지지하는 거군요. 지지. 예. 그러니까 요새 전체적으로도 입헌민주당하고 예. 그 자민당 예. 정권이 예. 그 많이 같은 정책을 내놓고 오. 있어가지고 이게 예. 아주 새로운 그 현상이네요. 새로운 그 연립이 예. 생기는 거 아니냐? 입헌민주당하고 자민당 간에 새로운 연립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예, 이 대연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연립. 예, 혹시 그 성공이 되면 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대중 오부치 예. 이 선언의 보금가는 뭔가 한국하고의 예. 협력 예.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일본하고의 협력 내용을 예.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고 예. 그러한 공감대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한국하고 일본이 좋은 뜻에서 협력 관계가 잘 구축되면 미국의 가도 하루만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도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예. 굉장히 그 협력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예. 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예. 예. 지금 사실 오늘이 그 광복 80주년이지만 올해는 또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60년이 맞습니다.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꺾어지는 아주 중요한 때라서 네. 일본도 한국도 양자 간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려면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좀 필요한데 네. 이시바 총리는 평소에 아버지 부친의 유지를 좀 받아서 종전이 아니라 패전이다. 네네. 예,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반전주의자로 네. 살았다라는 네. 이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시바가 오늘 종전이 아닌 패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좀 적극적으로 지난 전쟁 때 일본의 잘못을 사과하는 뭐 무라야마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예 어느 정도 수위로 할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예,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존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네. 메시지 속에 패전이라는 말을 넣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아, 그러니까 무라야마 담화 50주년이었는데 네. 그때는 과거 일본은 국책을 예. 잘못해가지고 예. 침략 전쟁을 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거고였거든요. 예.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완벽하게 가깝게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비슷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아베 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예. 무라야마 담화로 회귀하는 예.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베파. 구아베파. 예. 예. 그러니까 극으로 계속 가야 되고 이른바 혐한을 부추겨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을 그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소위 얘기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네. 통해서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구아베파는 네.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시바가 좀 이겨내야 되는데 네네.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 국민들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정치 그 세력 안에서는 그래서 자민당에서 어떨까라는 네, 그게 중요하네요. 것입니다. 예. 이게 자 그러면 이시바를 완전히 퇴임시키기 위해서는요. 네. 그 천재 선거를 거기 하겠다. 네. 지금 천재 임기라는 것 자민당 대표죠. 네, 네, 네. 그 임기는 3년이거든요. 네. 이시바는 아직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럴 경우는 그 3년이 되지 않았지만 먼저 실시한다라는 네. 것을 그 자민당 안에서 득표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득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예. 자민당 국회의원 그 다음에 각 도도부현에 있는 네. 그 대표들 네. 이게 3명 정도씩 42개 예. 정도 있으니까 아하. 120명 정도 있는 거죠. 예. 네, 자민당 국회의원은 예. 300명 정도, 300명. 합해서 30명 정도가 득표를 합니다. 과반수를 넘어야 그 이시바를 그만두게 하고 네. 새로운 존재 선거를 예.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존재 선거를 하자라는 사람들이 네.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보도가 근데 대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제론이 있다고 이시바를 그만두게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이 없다. 없어요. 예. 사실 예. 그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예. 상당히 극우 여성. 예.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다음 촌이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그러나 먼저 천재가 되어야 되는데 천재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규칙이 20명의 추천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네. 지금 20명을 못 모으고 있구나. 예. 예. 네, 왜냐하면 그때 1년 전에 20명이 네. 있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다 낙선이 돼버렸어요. 그 아베파예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타카이치는 거의 어렵다. 그런데 코이즈미 신지로인데 네. 코이즈미 신지로는 그 지금 이시바 내각의 농림수산부 장관이에요. 예, 오늘 그러니까,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굉장히 한국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예. 할 수가 있고 예. 이거 사실 바이든 정권이었으면 굉장히 반대로 해요. 트럼프는 그냥 예. 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미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뭐 그 트럼프니까 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한국으로서는 좀 부담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본 국민들도 조금 알고 있어요. 네. 야스쿠니 신사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곳이구나 예. 라는 거. 그러니까 이시방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학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그 야당 쪽에서도 잠정당이라든가 네, 네. 일본 보수당이라든가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극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예. 예. 네, 이거는 뭐 잠정당은 그 완전한 극우이고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 극우라고 해도 네. 그 친미였어요, 다. 친미. 친미. 예. 그런데 잠정당은 물론 반미는 아니지만 예. 주일미군 졸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미야 소헤이 같은 예. 사람이 주일미군 졸수예요. 야. 일본은 일본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리즘 반대.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 예.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예. 일본을 모기로 삼고 있다. 트럼프보다 더하네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예, 겁니까? 일본인 퍼스트를 아. 말하고 있고 예. 이게 일본 중심의 예.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은 45년 이전에 예. 그 인식이구나. 예. 1945년 이전의 인식. 인식에 돌아가고 예. 그것을 계속 반말로 또 연소를 해요. 반말이요? 반말로. 어머나.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일본 사람들은 예.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선대 어필이 돼요. 저 사람들 안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거 안 되겠다가 아니라 예, 예. 안 되겠다라는 예. 그 사람도 있지만 예. 이 사람 친구처럼 예. 반말로 하니까 재밌네 어머나. 라고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그 자민당이 29% 정도의 지지율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 7%가 예. 야당인데 이게 세 개가 예. 입법민주당 그리고 또 하나 국민민주당 예. 원래 민주당이죠. 이게 예. 두 개가 예. 또 잠정당이 들어갔어요. 야. 똑같아요. 계속 잠정당에 올라가고 있어요. 세상에. 야.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왜 인기가 올라가냐라고 네. 하면 그 감세를 강력하게 하겠다. 세금 감면. 예. 이거 다카이시 사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재무성이다. 재무성이다. 재무성. 예. 그리고 계속 그 일본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게 재무성이다. 예. 그러니까 이시바도 마찬가지고 네. 그 입법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재무성 달아가는 정치인하고 재무성하고 싸우는 정치인으로 그 총계를 개편해야 된다. 네. 이게 목표 들어가요. 큰일 났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 우리의 부담을 줄여야 되니. 덜어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극우인데 그것보다 지금 그 국민 부담율이라고 있어요. 예. 세금하고 뭐 공공요금 합해서 일본인들은 47% 정도 내요. 엄청나게 예. 많아요. 많이 한국 내네요. 사람은 40% 정도이거든요. 예. 네, 그것을 35%까지 줄여주겠다. 줄여주겠다. 아하. 이것을 이번에 그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네. 플러스 극우 주장 예. 그리고 반말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나 따라가지고 예. 다 세금 줄여주겠다라고 하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의석을 얻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사 등 여러 가지 다뤄야 될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또는 그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주요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미래 제한적 한일 관계라는 것은요. 원래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일본에 가면서 미래 제한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나 그때 일본 쪽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어떤 총리를 했냐고 하면 과거를 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계속 그 논의를 하고 그리고 미래 제한적인 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미래 제한적이라는 말을 많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 이후에 과거 문제라든가 연도 문제를 분리하여서 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 이렇게 완전 변질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미래 제한적인 관계라는 것은 과거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라는 네.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무라야마 담화도 그러한 맥락이고 그러니까 그냥 미래 제한적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하. 뭐 라는 제 기대. 기대이지만 그렇게 네. 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 가셔야 돼가지고 네.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오늘은 뭐 길게 들을 수가 없을 네. 것 같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모셔서 한일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